경기도 평택에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6년 연속 적자를 못 견디고 지난 3월부터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중인 거예요? 아니요, 운영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한 거예요, 여기는? 3월 달부터 안 해요. 폐업해요. 이 회사를 다니던 30대 직원 이모 씨는 작년 7월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들어올 거다. 그러면 임금이랑 뭐 그때 4대 보험도 밀렸으니까 4대 보험도 다 납부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늘어지니까. 결국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금과 밀린 월급 등 못 받은 급여가 3,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3,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퇴직금 다 포함하면 어차피 퇴사를 한 상태니까 전 직원 다 한 50명에서 80명 사이가 다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퇴사하는 분들 나왔고.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담당 조직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그런데 근로감독정책단이 2월에 해체되고 근로감독기획과는 근로기준정책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1년 전보다 4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체불액도 벌써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조직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용노동부에. 근데 그 조직도 해체를 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사실상 정부가 마땅한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판례 분석 업체와 함께 지난 2016년 이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6,425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59%, 집행유예는 33%였고 징역형은 4.5%에 그쳤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우울한 지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해 40%를 넘어섰습니다. 하청업체 간접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돌아오면 우리 또 업체가 탈락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고용부를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위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도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 전체의 16%를 넘어섰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현장에선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 퍼지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 줘도 되고 수당도 안 줘도 되고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쉽게 계약 해지당하고, 어디에 호소할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가 없는 거죠. 지난달 제빵업계 1위인 SPC의 허영인 회장이 노동조합 파괴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제빵 기사들이 속한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이 선출되자 사측에서 노조 탈퇴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부장들에게는 매달 탈퇴 노조원 목표 숫자가 전달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승진이 어렵게 인사평가 D등급이 부여됐습니다. 2021년부터 1년 반 동안 진행된 탈퇴 작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 가운데 560여 명이 노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오히려 노조 밥그릇 싸움이나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구속영장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기업인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형벌 규정이 3차례에 걸쳐 완화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입건된 4,800명 중 사용자 측 입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우월적 지위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특정 노동조합을 낙인화시켜서 노동조합 때문에 산업계가 그리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국정 방향이라고 봅니다.